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동사. 오늘은 상반된 의미의 동사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open, close.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동사 ope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동사 open은 여러분이 보통 열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여는 것의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문을 연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창문을 연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뚜껑을 연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장부터 출발해 볼게요. 예, 뭐가 됐든 이미 알아요?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it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열라는 얘기입니다. open it. Open it. open it, open it.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를 여는지를 또 하나씩 한번 넣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문을 열어라 라고 한다면 open the door.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창문을 열라고 한다면요.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열다의 어떤 대상이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이 open에 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편다고 하잖아요. 열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것도 open을 쓸 수 있어요. 예, 책도 우리가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닫혀 있지만 그걸 열면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펴다도 open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펴세요. open your book.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책 펴세요. open your book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한번 살을 좀 더해 볼게요. 몇 페이지 펴세요.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페이지 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preposition, 전치사가 바로 at이에요. 그래서 at을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Open your books at page 3. 이렇게 얘기하면 3페이지 책 펴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Open your books at page 3. Please open your books at page 3. Open your books at page 3.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몇 페이지를 펴라라는 건 책을 펴서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전치사 to를 써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런던에 가다라고 한다면 go to London 이렇게 얘기하듯이 몇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to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Open your books to page 3. Open your books to page 3.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Open your books to page 84. 그래서 지금 open과 함께 페이지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open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열다라고 해석되진 않지만 그 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것들 다양하게 open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것도 open입니다. 그래서 open your eyes 하면은 눈을 뜨세요 라는 말이 돼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실제로 이런 제목의 이제 영화도 있었죠. 입을 다물고 있다. 입을 벌리는 것도 open입니다.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이러면 입을 벌리세요. 이런 말이 돼요. 우리말로 열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지만 이 open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그 연다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open이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표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또 언제 또 open을 쓰냐면요. 우리 가게 문 연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문을 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을 열고 닫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업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도 이 ope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과점은 뭐 일찍 문 연다, 일찍 업무를 시작한다, 일찍 이제 그 가게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The bakery opens early. The bakery opens early.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질문을 해볼까요? 그 가게는 몇 시에 여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이 open은 do 타입 동사입니다. 가게는 만약에 가게가 하나라면 제3자 하나잖아요. does를 써서 물어야겠죠. Does the store open? Does the store open? 여기다가 몇 시인지 궁금하니까 what time을 쓰시면 되겠죠.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자, 이러면 그 가게는 몇 시에 열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store 대신 다른 어떤 가게나 뭐 업체들을 쓰시면 여러분이 거기는 몇 시에 엽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What time does the restaurant open? What time does it open? Not for 2 hours. 어떤 가게나 업체가
업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open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업체를 운영한다면 내가 어떤 가게 문을 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I open the stor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더해드릴게요. 이 open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up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up이 들어간다고 해서 뜻이 뭐 크게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open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open up the store at 9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9시에 가게를 연다. 오픈을 조금 더 그냥 강조하는 느낌으로 up이 그냥 함께 같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9시에 가게를 엽니다. I open up the store at 9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꼭 가게를 연다라는 의미에만 이 up이 같이 쓰인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 연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닫혀 있다가 연다는 게 변화잖아요. 이 변화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up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럴 때도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을 연다라고 할 때 이제 open the door 이랬습니다. 굳이 또 door를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open it 이럴 수도 있어요. 문인 거 뻔히 알 때는. 근데 그조차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뻔하단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뭐 살짝 삐끔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착 제대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 동사 open만 쓰면 좀 썰렁하잖아요. 한 단어만 말하는 건 좀 약간 약하잖아요. 그래서 open 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경찰이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안에서 문 안 열고 이러면은 문 열어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때 open the door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빠르고 강렬하게 열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open up. 이러면 이게 그냥 그야말로 열어입니다. 뭘 여는지는 너무나 상황 뻔하잖아요. 그래서 open up. This is the police. Open up. This is the police. 이러면 경찰이다. 문 열어. 이런 의미가 돼요. open up. This is the poli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en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우리가 up이 같이 쓰일 수 있다. 이거 우리말로 그냥 이거를 뭐 up을 어떻게 뭐 해석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닫혔다가 열리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크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좀 담겨 있을 때에 우리가 up을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사는 close입니다. close는 이제 open의 반대겠죠. 예, 그 open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대로 close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을 여는 게 open the door였다면 문을 닫는 거는요, close the door겠죠. 문 닫아라.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눈을 감았다 딱 뜨는 게 open your eyes였어요. 그러면 눈을 감아라는요,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눈을 뭐 감을 때 우리가 눈 감고 뭐 소원을 빌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Close your eyes, make a wish. Close your eyes. Make a wish.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눈을 감아라.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가 업무를 시작하는 게 문을 여는 게 open이었다면 문 닫고 이제 업무 종료하는 건요, close겠죠. 가게들이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The shops close at 6. The shops close at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또 이 close는 조금 더 경우가 좀 많이 확장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 시간이 끝나서 가게를 닫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가게가 잠깐 임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문 닫는 가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게나 그 업체를 이용할 때 방문할 때 혹시 점심시간 때쯤에 가려고 하면은 이게 문을 안 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리 확인하려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닫는 의미로도 이제 close를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점심 때 닫으세요? Do you close for lunch? Do you close for lunch? 이럽니다. For lunch. 이유예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for를 써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점심 때문에 문을 닫습니까? 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점심시간에 잠깐 문 닫으세요. 점심시간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문 닫으세요. 식사하시느라고 가게 영업 안 합니까? 이런 의미로 Do you close for lunch? Do you close for lunc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업무 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점심시간 등으로 잠깐 닫을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종료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때도 문 닫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그때도 그대로 close를 씁니다. 자, 이때에 또 제가 open 같은 경우에 정말 닫혀있다가 탁 여는 변화가 클 때의 그 느낌을 up
함께 쓰면서 살려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예, 강조의 up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close 같은 경우에 정말 업무 시간이 끝나거나 잠깐 점심시간에 닫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을 접는 거라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역시 이때도 강조해주는 표현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예, 닫는다는 느낌이 문을 우리가 셔터 생각하시면 돼요. 셔터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게 닫는 느낌이잖아요. close는 강조할 때 그래서 이 경우에는 down을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close down이면 폐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그 공장이 문을 닫았다. 완전히 이제 뭐 폐업했다는 의미로 The factory closed down at the end of last year. The factory closed down at the end of last year.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close down이 폐업하답니다. 물론 down 강조하는 의미니까 down 없이 쓰는 것도 가능해요. The factory closed at the end of last year.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폐업이라는 건 느낌이 좀 크잖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down과 함께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open은 무조건 up이고 close는 down하고만 쓰이냐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폐업한다고 할 때는 이제 down이 close를 좀 더 강조해 준다면 다른 경우에서는요 또 up이 또 close를 강조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아까 입을 벌려라 할 때 open your mouth였잖아요. 입을 다물다라고 할 때도 역시 close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뒤에 이제 mouth를 잘 쓰지 않고요. 입을 다문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입을 꼭 다물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왜 어떤 말을 안 한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close up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 closed up 이러면 입을 꾹 다물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굳이 이제 mouth를 쓰지 않고 이 up하고 함께 씁니다. 입을 우리도 꾹 다물었다고 하는데 그 꾹의 느낌을 up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closed 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좀 재밌는 표현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입을 꾹 다문 거를 조개에 비유합니다. 영어에서는. 조개 꼭 꽉 다물면 벌리기 힘들잖아요.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침묵한 거죠. 말하는 걸 이제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He closed up like a clam. He closed up like a clam. 조개에 비유해서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개가 그 꽉 닫힌 그런 이미지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이제 연결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얘기 드리자면 실제로 이 조개가 이제 clam인데 이 clam 자체를 아예 또 그냥 동사로 쓰기도 해요. clam up 하면 이것도 closed up 하고 똑같은 의미로 입을 꾹 다물었다가 돼요. He clammed up 이래도 됩니다. 이것도 꾹 다물었다예요. 다만 오늘 동사가 open하고 close니까 제가 그냥 close up like a clam 이 표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조개의 이미지가 그대로 조개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재밌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상반되는 두 개의 동사 open과 close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예문들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그거 열어. Open it. 문 열어요. Open the door. 눈 뜨세요. Open your eyes. 입 벌리세요. Open your mouth. 3페이지 펴세요. Open your books at page 3. Open your books to page 3. 그 제과점은 일찍 문 열어요. The bakery opens early. 그 가게는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전 가게를 9시에 엽니다. I open up the store at 9. 문 열어! 경찰이다! Open up! This is the police! 문 닫으세요. Close the door. 눈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가게들은 6시에 닫습니다. The shops close at 6. 점심때 문 닫으세요? Do you close for lunch? 그 공장은 작년 말에 문을 닫았어요. The factory closed down at the end of last year. 그는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He closed up like a clam.